여러분들 이거를 다루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미국의 캔사스 미 연중 은행의 연구진들이 연구한 것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010년까지 전 세계 자본시장에 40대 50대 인구가 크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인데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자산 가운데서도 암호화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을 이 분야의 이효석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암호화폐 가격이 늘어나거나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구 구성비 변화로 밀어보게 되면 40대 50대는 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2100년까지 인구 구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자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하는 그런 계층들이 늘어날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2100년까지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앞으로 자산 수요의 증가를 이야기합니다. 검정색이 자산 수요의 증가, 자산 수요의 증가에 이바지하는 요소를 이렇게 분해한 겁니다. 이 초록색이 인구 구성비 변화, 자산 수요가 큰 인구 계층이 늘어나는 겁니다. 붉은색은 새로운 자산을 수요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보수를 엄청나게 많이 받거나 그런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런 그래프라고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분야의 대가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한번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괜찮은 것이고, 저는 항상 이렇게 열려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고, 이게 제프 부스라는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업계에서 책도 쓰고 투자도 하고 사상가로 여러분들, 당신이 비트코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사모을 것입니다. 너무 비싼 가격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양반입니다. 똑똑하게 생겼죠. When you really understand Bitcoin, you are constantly a buyer. 절대 안 판다는 겁니다. There's never price that too high. 너무 비싼 가격은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미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는데, 이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프 부스는 기술기업가이고 저자이고 사상가입니다. 20년 동안 기술 변화의 최전선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의 베스트셀러가 The Price of Tomorrow, 내일의 가격, 왜 디플레이션이 풍요로운 미래의 열쇠인가의 저자입니다. 상당히 업계에 내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보시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전망을 하는 겁니다. 여기 또 이야기합니다. 세계 모든 국가의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을 사거나 비트코인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I'm not going back. 나는 비트코인 없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제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부채를 일으켜 가지고 비트코인을 계속 사모한 거죠. 지금 뭐 한 28,000개 정도 갖고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지능이 낮은 일입니다. 장기 상승 추세를 믿고 계속 사서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표 수집식 비트코인 바이어가 되라는 거지 않습니까? 마이클 세일러의 이야기입니다. 사고 팔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Trading Bitcoin is a sign of less intellect. 예.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클 세일러는 엄청나게 여러분들 예. 포스가 있게 생겼습니다. 사람이. 예. 마이클 세일러 말은 비트코인 거래는 지능이 떨어진 행위의 신호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맞춰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투자 전략은 시간을 두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 업계 사람들은 홀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HODL이라고 이야기하네. HODL. 뭔가, 예. 이 DL은 디센트 라이프를 위한 비트코인을 홀드하는 그런 뜻일 겁니다. 시장의 99%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장은 대부분 조용하지만 극히 일부의 좋은 날들이 전체 수익률을 좌우합니다. 제가 여러 번 한번 소개해드렸죠. 미국의 찰스 스왑 증권회사에 발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절대 떠나지 말아라. 시장을 떠나는 동안 단 하루나 이틀 사이에 가장 좋은 날 주가가 많이 오른 달을 놓치게 되면은 20년 30년에 수익률이 형편없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게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면 좋은 시간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S&P 500 지수의 경우 매년 최고의 상승일 하루를 놓치면 수익률이 크게 감소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사고 팔면 우연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날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매매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 하기보다도 그냥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 비싸다지만 가격이 그렇게 비싼 단계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다루게 됐습니다. 파고들다 보니까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is still early. AI revolution is still early. 다 뭐죠? 투자 기회로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HODL은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Hold on for dear life. 무슨 일이 있어도 팔지 말고 끝까지 보유하라. Hold on for dear life. 그치? 이렇게 여러분들 가격 오르면 팔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10만 원 됐다 이런 팔고 이렇게 하지 말고 5만 원 됐다 팔고 이렇게 하지 말고 25만 불 됐다 이렇게 팔지 말고 그냥 여유가 있으면 좀 갖고 있으라 이런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Hold on for dear life는 무슨 일이도 팔지 말고 끝까지 보유하라.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한국인들도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죠. 비트코인 수익률은 모든 다른 자산군을 능가할 것이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가 만든 차트가 이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률이 시간이 가면서 희소성 때문에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투자 섹션에서 방송하는 것은 제 표정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직한 세계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겁니다. 한반도에 갇혀서 뭡니까? 독재 타도 이런 세력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죠. 이 보시죠. 그죠? 비트코인, 골드, S&P 500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마이클 세일러가 강연 같은 걸 많이 나가니까 청중들에게
이 ROI가 여러분들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지 않습니까? 투자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여기에 핵심은 뭔가 하니까 수요 공급 법칙입니다. 오늘 방송에 여러분들 비트코인과 관련된 방송에 근본은 수요 공급 문제죠.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담 백, 영국의 암호학자, 월스트리트가 비트코인을 2%만 갖게 되면 가격은 100만 불이 될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뛰어들게 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거라는 이야기죠. 그 이제 첫 단계가 2024년 1월 달에 있었던 비트코인 ETF,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에서 만든 블랙록 여러분들 비트코인 ETF 가장 큰 게 IBIT죠. IBIT, 비트코인 ETF.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소개해드린 것 바와 같이 하버드 대학에서 1억 6천만 불 정도를 기금에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블랙록의 IBIT ETF를 산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수요 측면을 보면 된다 이야기죠. 이제 이 사람이 아담 백입니다.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담 백 said, 월스트리트가 비트코인을 이런 2%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에 2%만 이런 포함하더라도 비트코인은 will be 1 million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다가 미국의 대가들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네요. 비트코인의 지분 인정 방식인 작업 증명 방식 POW라고 하죠. 채굴한 양에 따라서 여러분들 지분을 인정해 주는 그런 해시캐시를 발명한 사람이니까 뭐 천재급 사람일 것 같습니다. 벌써 느껴지는 외모가. 아담 백은 월스트리트가 2%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코인당 1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희소한 자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2%만 가지더라도 비트코인 시장에 매우 거대한 자본 규모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정된 공급량에 막대한 자금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극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백은 이와 같은 수급 원리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수요가 있냐 이야기죠. 제가 방송을 가지고 소개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수요가. 수요가 이런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볼 때도 젊은 날 훈련받았던 대로 철두철미하게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볼 때 이게 수급 원칙으로 보면은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자기가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요가 폭발적이겠구나. 그런데 공급이 안 돼. 그겁니다 핵심이. 오늘 여기 여러분들 두 사람은 게리 카도네 전설적인 투자자랍니다. 이 양반이 엄청 돈을 많이 번 분 같아요. 비트코인은 2년 이내에 100만 불을 돌파할 겁니다. 비트코인은 기존의 모든 투자 모델을 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0%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침 튀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레전드 게리 카도네, 초기 투자로 굉장히 성공을 많이 거둔 사람입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is about to 2년 이내에 100만 달러로 이렇게 폭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품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전번에 누굽니까? 캐피탈그룹, 로스앤젤레스 캐피탈그룹의 54세에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름 소개됐던 그 양반 이야기처럼 자기가 볼 때는 비트코인은 인간이 발명한 상품 가운데 가장 쿨한 그런 상품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2, 4년 안에 비트코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기존의 모든 모델을 깨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입니다. 여기에 게리 카도네 이제 지금도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뭐 나이 관계없이 왕성하게 활동하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